단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달릴까 말까 활기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바로 11월 2일에 편입했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제가 봤을 때 최근 리포트들을 봤을 때 증권가에서 요즘 좋다고 하는 종목인데 김준호 매니저는 또 11월 2일에 아주 미리 또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뭐 KEC도 그렇고요. 뭐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해서 이제 범용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에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범용 장비에 집중하자.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주 매출인데 SK 하이닉스의 반등과 더불어서 가장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또 그리고 웨이퍼를 원료로 최근에 태양광 장비 쪽에도 신사업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IT 업황에 굉장히 지금 불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가 전일 또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가장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IT 섹터부터 시장의 반등 흐름을 이끌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만 14%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또 2차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1차는 13,000원, 또 2차는 14,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차 목표가 언저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20% 언저리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와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가는요. 넉넉하게 13,000원 라인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상승률보다 10%는 아마 더 챙겨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3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칩셋 미디어 지난주 금요일쯤에 매수했던 종목이죠. 꾸준하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IT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칩셋 미디어 또 특히 자율주행 또 비디오 IP 관련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모회사인 텔레칩스도 이제 MCU 칩을 개발을 성공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렸었고 특히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AR VR용 시스템 온칩 시스템을 개발해서 메타버스 관련 수혜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요. 계속해서 고점을 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큰 좀 매물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이제 18,5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현재 지금 18,100원 라인대 한 8% 9% 정도의 수익을 지켰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를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요 그대로 이제 17,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 위치해서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2만 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칩셋 미디어도 앞으로 더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익절가를 17,000원으로 끌어올렸고요. 1차 목표가 18,500원, 2차 목표가 2만 원 제시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개의 종목을 리뷰를 했고요. 바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나왔네요. 폐배터리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보다 빠르게 나온 폐배터리. 자, 이 폐배터리도 지난주에 상승했던 흐름이 한번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앞으로도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폐배터리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자, 폐배터리 달려야 한다는 사인이 나왔고 사실 어제 반도체에서도 달려야 한다는 사인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뭐 폐배터리 산업 자체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바로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 기준에 2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 기준으로 600조 정도의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어떤 선점하기 위해서 뭐 우리 국내 뭐 삼성전자, 또 현대차, 그리고 또 SK, 그리고 또 3대 이제 배터리 3대장들. 네. 배터리 3대장뿐만 아니라 국내 4대 그룹이 LG까지요. 예. 국내 이제 4대 그룹 배터리 업체들이 다시 한번 뭉치면서 내년 초에 얼라이언스를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맞습니다. 얼라이언스를 이제 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까지 18개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얼라이언스가 구축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폐배터리 얼라이언스, 뭐 어벤져스 어셈블처럼 정말 굴지 기업들이 다 모였는데, 자, 우리 매경TV에서도 이제 캡틴 매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캡틴 매경이 폐배터리에서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3대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은요, 파워로직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파워로직스인데요. 자, 파워로직스의 현재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현재 5.33% 상승했습니다. 8,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일단 뭐 파워로직스를 좀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파워로직스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 고객사가 이제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고요.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3대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영화테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최근에 웰크론 한텍 그리고 파워로직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코스모화학까지 다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파워로직스를 좀 가져온 이유는 좀 과대 납폭이 나오기도 했고, 사실상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폐배터리 사업을 현대차와 함께 공동 사업 진출을 한 기업이 파워로직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의 어떤 폐배터리 사업의 성장과 더불어서 파워로직스의 주가도 충분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인데 배터리를 그냥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폐배터리 산업 자체는 앞으로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폐배터리 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 또 중국 법인을 통해서 중대형 배터리 팩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기 굴삭기 관련해서 이제 국제과제 선정 업체이기도 합니다. 뭐 전기 굴삭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까지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전동 킥보드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 교통수단으로 지금 전동 킥보드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전기 굴삭기 관련해서 국제과제 선정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부품 관련해서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또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과대 납폭 수혜주로 파워로직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파워로직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폐배터리 하면서 영화테크를 당연히 기대를 하고 반응을 하셨던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종목 좀 과대 낙폭이 있었기에 파워로직스를 한번 대응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워로직스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딱 차트를 보면요. 확실히 좀 과대 낙폭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네, 최근에 뭐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영화테크가 좀 그나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웰크론 한테 또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과대 납폭 수혜주로 가져왔어요.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과대 납폭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KEC라는 종목도 가져왔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파워로직스 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을 때 충분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 라인대는 7,25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시,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000원 돌파 시에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9,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일단 2차 목표가는요 9,000원, 2차 목표가는 9,9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손절가가 7,250원으로 종가상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오늘의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도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정책 관련, 부동산 정책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부동산 정책 섹터가 나왔습니다. 요새 주 1회씩 가지고 나오시는 맞습니다. 섹터고 거기서 또 괜찮은 수익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믿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비보로 말씀을 주셨고 그중에서 완벽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뭐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연이어서 안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뭐 건설사라든지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같이 맞물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 관련 수혜 종목들, 특히 끼가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노루페인트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노루페인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다른 종목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페인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전에 시멘트 관련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시멘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선식양회를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성신양회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시멘트 쪽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성신양회의 현재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주 오늘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성신양회는 현재 2.47% 상승이 있습니다. 12,4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성신양회입니다. 네,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성신양회를 가져온 이유는 성신양회가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해서 메타가스를 발생합니다. 네. 그 메타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 추출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에코바이오와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ESG 있습니다. 흐름에서 봤을 때 또 좋은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ESS뿐만 아니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또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를 좀 생산하는 사업을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고 또 ESS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시멘트 관련해서 대표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 뭐 한일 시멘트라든지 한일 현대 시멘트 같은 종목, 고려 시멘트 같은 종목들은 또 시멘트 하나만의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사업을 새롭게 진출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또 시멘트 관련해서 국내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에 성신양회가 사실상 남북경협 관련 종목으로도 가장 대표적인 시멘트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21년도 올해 한 6월 정도에도 또 이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마친 상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이제 대선 후보 사인이 또 이제 대국민 또 이제 정책 공약 발표가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에서 그리고 또 이제 건자재 대표인 시멘트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끼가 있고 또 모멘텀이 있는 성신양회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성신양회의 모멘텀을 좀 들어보자면 일단 본업 시멘트도 있고요. 친환경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 성신양회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좀 확실히 좀 바닥을 다지고요. 이제 좀 반등하는 추세에 초입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1,0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11,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500원 돌파 시에 14,6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양회 가격 전략 모두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 13,500원, 2차 목표가는 14,6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섹터에서 두 가지 종목들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준비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밤에 찾아뵐 텐데요. 밤 10시에 제가 엠베인골드 홈페이지나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일 지금 계속해서 수익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또 IT 섹터로 안정적인 또 상승 흐름과 나와주면서 또 이제 단기 수익으로 매일매일 좀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이번 주의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오늘 밤 10시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이번 주 시장을 이끌어갈 섹터들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